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 단어 앞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라고 해서 요거는 인제 우리가 앞에 요 메이가 붙었는데 여기서 메이는 아름답다란 뜻이 아니라 미국할 때 그 메이죠. 미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라는 단어는 어떤 본인의 인제 뭐 출생지라든지 아니면 뭐 본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생지 본적을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메이가 아니라 구어, 나라라는 구어라는 뜻이 붙어서 구어지 하면 국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라는 단어는 출생지, 본적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다음 화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 화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인제 한국에서는 보통 화교라고 하죠. 화교라고 하고 물론 화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화교라고 하기도 하고 화른이라고도 해요. 중국에서는 화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결국에는 이 단어는 중국인이란 뜻이에요. 중국인 혹은 뭐 중국계를 인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수어위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어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단어는 한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인제 유의할 점은 이제 품사가 쪼끔 의외의 품사예요. 형용사입니다. 중국어에서 형용사로 사용을 해요. 뜻은 소위. 또 인제 소위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다 싶으면 이른바 어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보면 뒤에 나오는 표현들이 인제 꾸며 주는 거죠. 형용사기 때문에. 그 남자가 케이크를 보낸 그 사건,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소위 이른바 그 남자가 케이크를 보낸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인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소웨이 같은 경우는 인제 좀 유의할 점이 있는 게 글쎄요. 모든 문장에 다 이게 적용이 되거나 혹은 그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할 수 있지만 일단 사전에는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수식되는 데는 인제 수식을 하는 그 말 그 한마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어웨이가 인제 수식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해 보고 하면 꼭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정도가 미미하거나 아니면 없을 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뒤에 부가 설명은 뭐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의미가 뜻이 소위, 이른바라는 뜻이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어는 요렇게 보도록 하고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6年后的一天 자, C씨가 떠나고 나서 외국으로 떠나고 나서 6 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6年后的一天 그래서 6년 후一天 어느 날 C씨 이是两个孩子的母亲了. 자, 이 표현은 간단하죠. C씨는 이미 여기서 이미는 인제 이는 단독으로 사용을 했지만 의미는 같아요. 이미 2个孩子的두 아이의母亲了. 엄마가 된 거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丈夫是一位
메이지 화른. 그래서 남편은 메이지 미국 국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국적의 화른 중국인인 거죠. 그래서 미국 국적의 뭐 중국인이었다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중국계 뭐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중인계가 아니라 중국계 중국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계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 같은 경우는 인제 약간 지에 포커스를 맞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가 인제 출생지 뭐 본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사람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当然 당연히 혹은 뭐 물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쪼끔 다르게 해석을 해서 물론 他后来终于知道了. 자, 요거 좀 기니까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后来 나중에 终于 결국 知道了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알게 됐다. 여기서 이 표현은 이 문장에서 제일 처음 나온 동사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해석을 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 知道了는 일단 보류를 하고 那个所谓男孩送蛋糕的是 그 소위 라고 인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소위 그 남자가 소년이 뭐 남자가 케이크를 선물한 일은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男孩送蛋糕的是 남자가 케이크를 선물한 일은 只是一场美丽的误会 단지 只是이라는 표현은 이제 단지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고 단지 美丽的误会 아름다운 뭐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误会 오해란 뜻이죠. 误会라는 표현. 오해. 그래서 아름다운 오해였던 것임을 知道了 알게 되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추억 보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지나간 일이고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误会 美丽的误会 아름다운 오해였다. 그냥 해프닝이었다라고 인제 이렇게 알고 넘어가게 된 거죠. 제가 CC 입장이었으면은 이 친구를 다신 보진 않았겠죠. 굳이. 이 사람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는 아니겠지만 좀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자, 어쨌든 요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년 후 어느 날 CC는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거죠. 两个孩子的母亲了.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남편은 一位美籍华人. 남편은 미국 국적의 중국계 사람이었습니다. 当然 물론 그녀는 나중에 终于知道了 결국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알게 됐어요. 무엇을? 그 소위 男孩送蛋糕的事. 그 케이크를 선물한 일은 只是 단지 一场 美丽的 误会. 하나의 아름다운 오해였다는 것을 인제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내용은 뭐 문장이 쪼끔 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실 부분은 인제 所谓라는 요 단어, 그리고 뭐 앞 문장에서도 나왔었지만 이 终于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이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에 달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인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결국이냐 아니면 드디어냐라고 인제 구분을 한다고 했었죠.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드디어라는 표현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드디어라는 건 뭔가 내가 기대를 하고 원하던 결과를 얻었을 때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의 어딜 봐도 CC가 이런 걸 원했다라고는 알 수가 없겠죠, 굳이. 그 여기서는 인제 결국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인제 주인공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몰랐으면 했던 걸 결국에는 알게 된 거죠. 뭐 그렇게 인제 의미를 갖다 붙이면 그럴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결국으로 해석을 할지 드디어로 해석을 할지는 이 문장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고거 한 번 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내용은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 문장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6년 후 어느 날 C씨는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남편은 미국 국적의 중국계 사람이었다까지. 6年后的一天，西西已是两个孩子的母亲了。丈夫是一位美籍华人。6年后的一天，西西已是两个孩子的母亲了。丈夫是一位美籍华人。 물론 그녀는 나중에 결국 소위 남자가 케이크를 선물한 일은 단지 아름다운 오해였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 当然，她后来终于知道了，那个所谓男孩送蛋糕的事，只是一场美丽的误会。当然，他后来终于知道了，那个所谓男孩送蛋糕的事，只是一场美丽的误会。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